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세대 간 세금 도둑질, 1702조의 새로운 세금 부담,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 추가 납부, 청와대의 선동 문구들입니다. 청와대가 보험료 폭탄론, 세금 폭탄론을 내세우며 거짓말을 일삼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세대 간의 적대적인 갈등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정부가 앞장서 공공연히 선동하고 국민연금을 아예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본심이 사실은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묶어두고 재벌 보험사들을 위해 사보험 시장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의혹과 비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노인의 빈곤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노인의 삶은 궁핍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상향 문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간의 상생 공존을 위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적연금 체제를 흔드는 경거망동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지난 연금 합의를 뒤집고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데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도 공적연금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몇 가지 이 청와대의 선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 부담만 1,702조 원, 연평균 26조 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수치 인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9%로 사업자와 노동자가 반반인 4.5%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을 때를 일단 가정한 것입니다. 현재의 40%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이번 합의대로 50%까지 높였을 경우엔 이것이 4년 앞당겨진 2056년에 소진된다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56년 기금 소진 후에 2080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돈을 전부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만 충당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수치를 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내년 한 해만 34조 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수치 인용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2060년이 아닌 2100년으로 무려 40년을 늘리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유지하도록 했을 때를 가정해서 당장 내년부터 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현행 9%에서 7.69%를 올려 16.69%로 잡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물론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율을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핀란드가 22.8%라고 하고요. 독일 19.6%, 스웨덴 18.4% 수준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2060년 이후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면서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 내지 4% 정도 올려 12 내지 13% 수준으로 하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5% 내지 2%가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현행대로 소득 대체율을 40%를 유지하고 앞으로 2100년을 연금 소진 시점으로 잡는다면 정부는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15.85%까지 올려야 합니다. 지난주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주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음 날이면 밝혀질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일삼은 사람입니다. 검찰이 선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조정한 것은 아닌가, 불구속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통 시민을 상대할 때와 다름없이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을 즉각 구속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이고 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추정되는 홍문정 의원이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도 지체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일주일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 특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 했고 새정치연합도 특검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상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미 유명무실화된 소위 상설특검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일본 사회민주당 요시다 다다토모 당수를 비롯해 데루야 간도쿠 국회 대책위원장, 핫토리 료이치 오사카 지부 연합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정의와 국회의장, 일본 헌법 구조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의원단과의 만남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전쟁 국가로의 발돋움을 막기 위한 한일 간 연대를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후의 일본 책임을 담화를 통해서 가장 솔직하게 밝힌 무라야마 전 수상이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그런 사회민주당인데요. 작년에는 정의당이 무라야마 전 수상을 초청해 귀중한 시간을 가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민주당이 당대당 차원의 만남을 위해 방한했습니다. 3인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갖기도 했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변화된 노동의 환경, 전통적인 진보 정치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사회민주당이 일본에서 처한 현실과 또한 고민들이 우리의 정의당의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고 공감을 갖게 했고 또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자리였습니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앞으로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가질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진보정치는 그 출발부터 국제연대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당도 재작년부터 유럽 복지국가들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스웨덴 사회민주당 대표의 방한시 면담을 갖기도 했고요. 특히 무라야마 수상 초청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 각국의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에 나서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앞으로 당에서 어떤 논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고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원래 총선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전략을 토론하며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고민을 나누는 장입니다. 미리부터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 사업입니다. 이번 총선 캠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민주당 요시다 당수의 특강도 들었고 복지정책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집행위원장과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은미, 박종현, 이동영 후보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그 말씀에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꼭 당원 게시판에 한번 들러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상미의원단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수요일은 광역시도당 연석회의입니다. 여기서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진보 재편각 강화에 대한
논의 또 실천 과정을 평가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리 당의 방침 결정은 5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 16개 시도를 가능하면 다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원들의 의견 수렴은 시도당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또 전국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2016년, 17년을 바라보고 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냉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연대와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함께 같은 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진보재편의 논의를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진보정치 세력의 최대한 결집 또한 우리가 아직 버려서는 안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차분하고 냉정한, 그러나 또 16년, 17년까지의 전망을 염두에 둔 폭넓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